공무원으로 근무하다 보면 민원인이나 업체, 심지어 내부 동료로부터 식사나 선물, 경조사비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단 한 번의 금품 수수라도 직무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면 형법상 뇌물수수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설사 대가성이 없었다 하더라도 금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김영란법 위반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형사처벌은 물론 파면, 해임, 정직과 같은 중징계를 받아서 최악의 경우에 직장을 잃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뇌물수수죄나 김영란법 적용이 어떠한 행동을 했을 때 성립되는지 많이들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뇌물수수죄와 김영란법 처벌의 차이점 및 각 죄에 대한 처벌 수위, 또 무죄 또는 감경을 이끌어낼 수 있는 방어 전략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뇌물수수죄는 형법 제 129조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정확한 죄명은 수뢰죄이며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대가성을 전제로 금품이나 이익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을 했을 때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 이 두 가지가 입증되어야 혐의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또한 해당 죄에서 주목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뇌물을 아직 받지 않더라도 상대방에게 요구하거나 약속한 것만으로도 성립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반면 김영란법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말하는데요. 본법은 대가성이 없어도 직무와 관련이 있고 금액이 기준을 초과하면 위반이 됩니다. 금액 기준은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입니다. 이렇게 보면 금액이 높지 않아서 괜찮은데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여기서부터가 김영란법의 핵심입니다. 김영란법은 음식물, 경조사, 선물 등의 금액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데요. 식사, 상품권, 선물은 5만원, 경조사비 5만원, 화환, 조화는 10만원까지만 문제가 없습니다. 정리하면 대가성이 있으면 형법상 뇌물수수죄, 대가성이 없어도 기준 초과 금품 수수는 김영란법 위반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처벌 수위는 어떻게 다를까요? 뇌물수수죄는 5년 이하의 징역, 그런데 수수금액이 3천만 원 이상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무기 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 1억 원 이상이면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반면 김영란법 위반의 경우 부정청탁이 함께 있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단순 금액 기준 초과는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이때 집행유예를 선고받게 되면 당연퇴직 대상이 되고요. 만약에 집행유예를 피했다고 하더라도 징계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뇌물수수, 김영란법은 청렴의무 위반 행위로 옆의 표와 같이 재산상 이등액에 따라 최소 감봉처분에서 최대 파면처분을 받게 되는데요. 표를 보시면 파면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보이실 겁니다. 부정청탁 행위는 공무원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행위로 보아 다른 범죄보다 더욱 높은 징계를 내리고 있는 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뇌물수수나 김영란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되면 무죄 가능성도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뇌물수수죄의 경우 뇌물을 준 사람의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어야 합니다. 결국 이게 문제가 된 거는 뇌물을 준 사람이 마음이 틀어져서 예를 들어서 뇌물로 인해 기대했던 일이 벌어지지 않은 경우가 있겠죠. 이런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뇌물 준 사람, 그러니까 뇌물 공여자의 진술 내용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것인지, 또 진술 내용이 상당성이 있는지, 또 진술의 전후가 일치되는지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신빙성을 부인해야 합니다. 뇌물수수, 김영란법 위반 사건은 한 번 걸리면 자신의 공무원 경력, 명예, 연금까지 모두 잃을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절대 관심조차 가지면 안 되는 건 당연합니다. 다만 혹시나 실수로 해당 사안에 연루가 된다면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와 대응 전략을 세워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혹시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고요. 다음에도 공무원분들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좋은 정보 들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